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온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시스템을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표적 감사를 하고 주심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사무총장 추가 소환 여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로 넘어온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을 놓고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와 합쳐지거나 새 지역구가 생기는 곳이 있어 벌써 눈치 싸움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기장 선거구 초안을 가져오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편향적으로 선거구를 짜왔단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획정위 초안을 보면 지역구 253석 가운데 서울과 전북은 한 곳씩 줄고 인천과 경기는 한 곳씩 늘어납니다. 의석수엔 변동이 없는데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인구수가 늘면서 쪼개져 나와 새로 생기는 지역구도 있지만 반대로 합쳐지면서 사라지는 곳도 있는 겁니다. 당장 서울에선 현재 갑을병 3개로 나뉜 노원구가 대표적입니다. 갑과 을 2개로 줄어들 전망인데 현역 의원 3명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친명계 사선 우원식 의원이 비명계 고용진 의원 지역구에서 5선에 도전한다고 벼르는 터라 개파 간 경선 구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수도권의 경기 부천과 안산, 그리고 호남의 전북에서 각각 한 자리씩 줄면서 당내 경쟁이 과열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구간 인구 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합구 예상 선거구에 여당 소속 의원은 서울 출마를 저울질하는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의 이용호 의원,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 둘뿐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초안은 당리당략과 무관하다며 야당의 빠른 합의를 압박하는 것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번 총선 결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당 간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된 그런 안은 아닌 걸로.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구역 조정으로 현역 의원끼리 맞붙을 수 있는 강원 일부 지역 등에서는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여야뿐 아니라 당내 이해관계도 첨예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연내 결론을 내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 후보자들이 지역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를 알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불편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이를 위한 준비도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하기로 좀 마음을 굳히셨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물론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는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이 가능케 하는 것, 이게 지금 불가피한 단계라고 보고요. 이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청남도는 그제 오후 아산시 선장면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남 2곳과 전북 3곳, 충남 1곳 등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동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치료제인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 어린이병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이제 성인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독감과 함께 어린이 호흡기 질환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심해져 입원한 환자는 이달 첫째 주 249명으로 지난달 첫째 주보다 1.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은 유행 현황을 지켜보며 병상과 치료제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매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감염자 수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임상적 특징과 치료법이 알려진 만큼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약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외래 치료도 가능한 폐렴인 만큼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생겨 더 독해졌다며 우려가 여전합니다. 실제로 민간 검사 기관을 통해 수집한 마이코플라스마 양성 검체 3,423건 가운데 1차 치료제인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내성이 나타난 검체는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생제 내성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2차 항생제 치료제 사용 기준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약제로 치료를 먼저 해보고 1차 약제의 내성이 만약에 발견이 되게 되면 그때 2차 약제로 치료를 해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 질병입니다. 전문가들은 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보이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오주기 추모제가 산재 피해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관련 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대표까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모 대회가 끝나고는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까지 행진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가 후배 야구 선수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6일 김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김 씨 주변 인물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대상에는 2021년 김 씨와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몸싸움을 벌였던 술자리에 동석했던 프로야구 선수와 김 씨의 KBO 리그 활동 당시 소속팀 동료들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 씨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김 씨와 임 씨의 대질 신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년회가 하나둘 느는 요즘 경찰이 어젯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음주 단속을 했습니다. 너댓 시간 전 맥주를 서너 잔 마신 운전자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혹시나 하며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0.03일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총련의 자리에서 딱 한 병만 마셨다는 여성. 소주는 안 먹고요. 맥주 한 병 마셨어요. 예. 오늘 동창회 모임이어가지고요. 맥주 한 병 딱 마셨어요. 술을 마신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여지없이 적발됐습니다. 그냥 잡으시고. 6시 저녁 먹었는데 나오네. 네, 아무 술. 이번에는 만취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쭉 주세요. 더. 네, 됐습니다. 네, 수치는 0.170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근처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이 남성. 술을 마시고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요즘 단속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음주운전 단속에서 3명이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이곳을 포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야간 음주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70% 가까이 느는 만큼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청에서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음주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매일 야간에 자체적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고 운전대를 잡는 건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 꼭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라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SUV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노오지 분기점 6km 지점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석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한 건과 승용차끼리 부딪힌 한 건이 별개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한미일 3국이 서울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영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은 또 북한의 핵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の資金源となる不正なサイバー活動に対する取り組みを3カ国で連携しつつ強化して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특히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새로운 구상, 즉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고 우주와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To counter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from its cybercrime and cryptocurrency money laundering to its reckless space and ballistic missile tests. 이 밖에도 한미일은 이어지는 국제 분쟁 속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협력하고 공급망 교란 등에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3국이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내년 우리나라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미일 정상회의 추진에도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알마와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애초 살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피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난민촌.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제대로 된 난방기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얇은 천막 속 담요 몇 장에 체온 유지를 맡겨야 합니다. 곳곳에 피운 작은 모닥불 주변으로 추위에 지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راح بننام على الرمل أنا مريضة سرطان عاملة عملية في مصر $7,000 كلفتني استأصلت أورام من العمود الفقري. 날이 밝았지만 나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곳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황무지였기 때문입니다. 물과 음식, 전기 등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어린이들 사이에 장염 등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해 피란을 유도했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واليوم مذابح اليوم صارت مع الناس عشان زاوية مش قادرين نعمل خيام ولا قادرين نغطي أولادنا. 사정이 이런데도 이스라엘 공격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가운데 180만 명이 고향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남부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 지구가 식량과 의약품을 받지 못한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뒤 홍해 부근에서 이스라엘 국적 민간 선박을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구글이 AI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AI 기술 경쟁이 3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더 뜨거워진 경쟁 속에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을 진통 끝에 타결시켰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생성형 AI의 첫 포문을 연 건 지난해 챗GPT를 내놓은 오픈 AI였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거대 언어 모델 AI 챗봇입니다. 챗GPT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며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거센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이사회에 의해 축출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한 사태는 상반된 시선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싣게 돼 기술 개발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Microsoft has become the players. They're holding all the keys. They are the dominant player in AI by far. 선두 주자인 오픈AI의 내분을 틈타 구글이 AI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예상보다 빨리 공개하면서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인간 전문가보다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최초의 AI 언어 모델이라며 챗GPT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aking AI helpful for everyone is the most profound way we will advance our mission. 여기에 업계 후발주자인 메타와 IBM 등 50여 개 회사가 서로 동맹을 맺고 기술을 개방해 추격에 나서면서 AI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For the society, it's probably the best if there is a lot of competition in the space, because having a dominant one or even two players in something that transformative to the world and to businesses is too dangerous. 이런 가운데 AI 규제를 둘러싼 패권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진통 끝에 세계 처음으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는데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이 미국의 AI 규제 주도권까지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다문화 가구가 우리 사회에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우리말 교실도 인기입니다.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한 열정으로 수업 듣는 이주 여성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두는 배워주세요. 교실에 둘러앉은 학생들이 우리말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따라 직접 말해보고 손으로 또박또박 필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에서 발음교정 수업을 듣는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보다 소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때문. 다른 한국 사람 이야기할 때는 좀 부끄러워요. 문법 이런 거는 제가 잘 안 돼서 애기랑 가족들이랑 통화. 중국과 베트남, 일본과 러시아까지 출신도 가지각색. 이제는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짜 많이 도움수했어요. 여기 와서 그냥 간호사 그렇게 발음 정확하게 했어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수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수준별, 분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9만여 명이, 올해는 10만 명 넘게 수강할 걸로 추산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상담과 취업 지원, 또래 한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해 다문화 가족이 어우러지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가르쳐 이렇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었다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이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5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가깝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접어드는 가운데 언어와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화이팅! 화이팅! YTN 김태원입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은 육아만으로 버거워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미혼모들에게 육아와 함께 교육도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탁자에서 1대1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20대 미혼모 고모 씨입니다. 학교에서 4살 아들까지 돌봐주는 덕에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를 했으면 마음 편히 공부 못하고 공부도 안 잡혔을 것 같기도 하고 나가면 현실이다 보니까 공부보다 일을 알바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이 학교에선 미혼모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맞춤형 수업도 진행됩니다.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고 씨가 따고 싶은 자격증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피부가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관리일까라는 고민도 같이 되면서 피부 미용에 공부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피부 미용도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미혼모 대부분은 고 씨처럼 공부에 열중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미혼모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4명 가운데 1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큰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나이가 어린 미혼모에겐 작은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미혼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생명을 선택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대견하다고 이렇게 지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책임져야 하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아직 세상이 낯설기만 한 미혼모들은 오늘도 책을 펼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꿉니다. 돈 걱정하는 내 자신이 안타까우면서 운 적도 있어요. 이 학교 오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좀 더 나한테 힘이 되고 안정적이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었나? YTN 윤태인입니다. 도심 속 생활 공간인 고시원. 한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이유로 모인 다양한 인생이 있는데요. 조금 특별한 고시원 이야기를 최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시원.
우리 12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한 번에 다 여기서 같이 오늘 생일 파티 하는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시생이 가득했던 한평 남짓한 공간. 세월이 흘러 고시생은 떠났고 이젠 다양한 인생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용접했었어요. 큰 건물 빌딩 이거 하다가 몇 번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미쳐갖고 그냥 일을 했는데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이제 아프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아예 못하는 거지. 작년 3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한 1년 한 8개월. 건축 개발업 뭐 이런 부동산 개발업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이 좀 안 되고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처가 커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착한 사람들이 원래 못 살잖아요. 두부 만들고 팔고 하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나서 들통이나 기계나 청소할 때 허리를 많이 쓰거든요. 아버지 입원하시고 나서 한 2년간 혼자 하니까 이게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한 30분 정도 서 있으면요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서로 다른 이유로 고시원에 모인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21년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윤환입니다. 20년간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살 존재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물에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애들이 여보 아빠 왜 이래 이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펄쩍 주저앉았죠.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죠. 그렇게 고시원을 시작한 오윤환 원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주다 보니 어느덧 4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그냥 좌절하고 고뇌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생각을 해서 오시라고. 소문이 나서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불황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아니면은 제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아무리 부족해도 잘 해주시니까. 원장님이 좋으시니까 뭐 아까도 떡 먹으러 오라고. 자녀들을 낳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 처음부터 실패했거나 낙오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에게 손을 내어준 오윤환 원장. 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뇌경색이 왔어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고 이가 나빠져요. 내가 지금 그만두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누가 대신 해줄 사람도 없고 걱정돼서 지금 놓지도 못하고 계속 하자니 힘들고. 고시원이요 너무 협소하고 생활하기에는 좀 열악하잖아요. 한평 남짓한 이 조그마한 방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도 좀 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고시원에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깃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귀금속인 리튬을 회수하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보다 간단한 데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어서 기술 수출까지 기대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니켈 전지 등 다른 2차 전지보다 수명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매장량이 한정됐고 가격 변동이 커 재활용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공정만으로 폐일 리튬 이온 전지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 쓴 전지를 별다른 선별 과정 없이 파쇄합니다. 잘게 잘린 전지 덩어리를 섭씨 1200도에서 가열합니다. 1시간이 채 안 돼 고운 가루로 변한 전지를 체에 거르자 흑연은 아래로 떨어지고 리튬 화합물만 남았습니다. 걸러진 리튬 화합물을 정제하면 리튬을 회수해 전지 소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단일 공정으로 CO2 발생도 저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함유되어 있는 흑연과 고가 금속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술은 1200도 부근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리튬 등과 쉽게 분리되는 흑연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기존에는 리튬 회수를 위해 폐전지를 1400도까지 가열해 흑연을 이산화탄소로 산화해 날렸지만 연구팀은 오히려 흑연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가열한 뒤 흑연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겁니다. 공정 온도가 낮아진 덕분에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투입되는 에너지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고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울산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가 지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자율주행 차량의 실증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내년부터는 승객 탑승도 하게 된다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상상하는 일이 곧 현실이 됩니다. 울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역 중소업체들이 개발한 차량이 실증 테스트에 한창입니다. 실증 테스트 중인 차량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한국전파통신연구원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도심 외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해온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비츠로스시와 우수 AMS, KAR 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울산시 등 10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 이후부터 이곳에서 실증을 위한 각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차량에는 레이더와 라이더 센서, 카메라 등 각종 인식장치가 부착돼 도로와 각종 교통상황 정보를 차량에 송신하고 이는 실증용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구현됩니다. 운전자가 자동주행 모드로 전환하자 차량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주행합니다. 정해진 이 코스를 따라 돌면서 문제가 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이 정보를 대전 애트리에다가 올려보내면 그 정보를 다시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다시 내려받아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축적된 각종 정보는 앞으로 양산될 차량 개발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진행된 울산 2회로 구간의 자율주행 버스 실증 운행이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차량 테스트에 주력한 반면 이번 자율주행 실증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실제 주행 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의 각종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으로 울산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운행 구간에서는 여객과 화물의 유상운송이 허용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승객 탑승 등의 실질적인 실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5년에는 2회로 구간을 달리던 자율주행 버스도 테크노 산단 구간에 추가 투입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소금빵과 소금커피 등 소금을 활용한 이색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창의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 사탕이 국내를 넘어 미국과 캐나다까지 수출됩니다. 헬로티비 이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동그란 사탕은 소금 사탕입니다. 고창의 특산물 천일염과 복분자 농축액을 넣어 만든 사탕으로 고창 해리농협에서 지난해 출시했습니다. 고창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 사탕입니다. 짭조름하고 달콤한 것이 남녀노소가 좋아할 맛입니다. 소금 사탕엔 천일염 1.5%가 들어가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먹으면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원과 영농철 농업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젠 국내를 넘어 미국과 캐나다까지 수출돼 현지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해외 소비자 반응을 보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창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그쪽에서 생산된 소금을 가지고 저희 해리농협 천일염 가공사업소에서 가공을 한 소금이기 때문에요. 그 미네랄이나 각종 요소들이 소금 사탕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미국에 수출이 되고 캐나다와 같이 수출이 되는 게 약 1,500만 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소금 사탕이 인기를 끌면서 천일염 생산농가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달라지는 소금 소비 양상에 맞춘 제품 개발이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생산이 되더라도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전에같이 저림용으로만 판매됐을 경우는 이게 생산돼도 그런 값이 있는 요즘 다방미로 나가니까 뭐 아무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생각이라 들죠. 이달 안에 소금 쿠키도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고창 지역 특산물 천일염이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과 현지인, 관광객까지 어우러져 김장 문화를 체험했는데요. 어느 해보다 호응이 뜨거웠던 현장에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소금물에 절인 배추 물기를 짜내고 준비한 김칫솔을 꼼꼼히 버무립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겉잎으로 정갈하게 감싸는 모습도 제법 능숙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가져가 당장 식탁에 올릴 생각에 설렙니다. 오늘 밤 우리 같이 불고기 만들 거예요. 불고기랑 우리 만들었던 김치 같이 먹을 거예요. 올해로 3번째 열린 밴쿠버 김치 나눔 축제. 지난해보다 약 10배나 많은 200명가량이 참가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나눴습니다. 동포들은 물론 비한국계 신청자도 크게 늘어 영문 김치 조리법과 김장 소개 영상도 준비됐습니다. I really enjoyed it because it showed me like what kimchi making means to the Korean people. We haven't experienced making kimchi. It was really fun today. 밴쿠버 여성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개최하고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올해 행사는 어느 해보다 깨끗하고 전문적인 시설에서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동포 한식 사업가가 제공한 주방에서 행사에 앞서 이틀 동안 20명이 모여 미리 배추 350포기를 절이고 거기에 들어갈 김칫소와 수육을 만든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인회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전문 시설에서 또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서 좀 더 원활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어서 전보다 작업 시간도 반으로 줄어서 어려운 일은 아니고 저희가 또 작업에 지금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 인기와 더불어 한인 사회가 한식을 꾸준히 알려온 덕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한 김치 판매액은 5년간 한 해 평균 약 17%나 성장했습니다. 높아지는 김치 인기에 발맞춰 한인 사회와 우리 공간은 힘을 모아 김장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총영사관에서 각종 공공외교 행사, 문화 행사를 주관하거나 개최를 할 때 참가자들이 김치를 실제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요즘 겨울답지 않게 바깥 공기가 포근한데요. 서울 종로의 동네 풍경과 경기도 노곡리에서 함께한 가족 모습 등
소소한 일상을 담은 따스한 그림들은 마음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업실 인근에 있는 익선동의 오래된 한옥과 좁은 골목길. 윤정선 작가에게 기와지붕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를 감싸고 보호해준 존재로 다가옵니다. 이 같은 근대식 건축물을 소재로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남겨진 것에 대한 소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동네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공적 공간이 실상 개인적 추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나의 그 사적인 기억이 어느 순간 공적인 기억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그런 자기만의 어떤 기억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 남매의 모습. 아들의 피리 연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고경혜 작가는 경기도 노곡리의 빈터에 남편과 함께 1년에 걸쳐 지은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독학으로 그린 그림은 절망과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곁에 있는 가족과 아침마다 마주대하는 자연이라는 작가 자신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가족과 그리고 관계 맺고 있는 자연, 그러한 것들이 저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신작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상을 지켜보는 시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누드화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사랑받고 싶은 본능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달에 가려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의 내년 발사를 앞두고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을 그린 독특한 다큐멘터리가 영국 런던에서 개봉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 톰 행크스가 각본과 제작, 내레이션까지 맡았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의 달 탐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이 그 목소리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몰입형 관람시설에서 인류의 달 탐사 이야기가 개봉됐습니다. 화면으로 둘러싸인 방, 드문드문 놓인 벤치에 앉아 배우 톰 행크스가 안내하는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을 체험합니다. 50여 년 전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 12명과 그 탐사 계획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달에 가려는 아르테미스 계획까지 50분 동안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제작과 극본, 내레이션까지 맡은 유명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라 모두 사람이 직접 찍은 진짜라고 자랑했습니다. But every photograph, every image was a photograph taken by a human of the subject matter. So there's nothing fake. This is all empirically true and is presented in a way that I think is quite wondrous. 다큐멘터리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 아르테미스 2호의 탈 나사의 우주 비행사 4명도 등장합니다. He knows that there's something about exploring space that brings everyone on board and makes everyone excited, and it's really neat to share that with him. 달에 가게 될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는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다음 목표인 화성에까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So we're now one step closer with a successful Artemis 1 in the bag now, and hopefully Artemis 2 successful here soon. You know, we get to pass the baton to the next mission, and eventually Artemis, who knows which one, will be sending humans to Mars. 이번 주 런던의 라이트룸에서 막을 올린 더 문워커스는 내년 4월 하순까지 상영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로 어제만큼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전남,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동과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5.2도, 부산이 12.1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4도, 그리고 창원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